자유롭게 사고하고 논리적으로 답하자. 대성마이맥 인문논술 강사 박성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설명회에서 주요하게 다룰 내용은요. 바로 2025학년도 논술 전형 전략 설명회입니다. 자, 논술을 우리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에서부터 어떤 대학의 논술에 지원을 하는 것이 나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등의 다양한 문제들을 오늘 속 시원하게 여러분들께 깔끔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문논술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들을 대성마이맥 홈피에 글을 올려주시기도 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기 전에 먼저 어떤 일이든 목적과 목표가 중요합니다. 자, 논술.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에 대해서 여러분들 굉장히 고민들이 많은데요. 선생님이 한 방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나의 삶의 목적은 뭐지? 그렇지, 행복하게 사는 거야. 행복하게 사는 여러 가지의 요소들 중에 우리가 대학이라는 목표를 설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대학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논술이 정말 필요한가 아닌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깊이 있게 생각하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자, 시험은 그냥 한번 가서 시험 삼아 보는 게 시험이 아니야. 시험은 붙으려고 가는 거야. 그러면 내가 논술 준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논술을 통해서 목표인 대학에 합격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지. 대학은 내가 갈 수 있는 대학과 가고 싶은 대학 사이에 차이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목표를 달성했을 때 우리 삶의 목적인 행복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내가 가고 싶은 대학에 갈 수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해질 겁니다. 자, 답은 나왔다, 그지? 논술은 내가 목표하는 대학, 가고 싶은 대학을 갈 수 있게 하는 도구일 때 나는 당연히 논술을 해야 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논술을 하지 말아야 할 겁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그런 질문 내용인데요. 구체적으로 한번 쌤하고 풀어볼게요. 자, 오늘 쌤이 설명회 양식을 칠판이나 전자칠판 등을 이용해서 서서 진행을 하지 않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퍼포먼스가 좀 안 나와. 하지만 여러분들께 중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패드를 통해서 깊이 있는 내용들,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누가 논술에 지원해야 하나? 쉽게 설명해서요. 교과나 학종으로 지원이 어려운 학생들은 정시의 수능 시험 말고 6장의 수시카드 모두를 포기해서는 이건 안 되겠지, 그지? 따라서 교과 학종에 지원이 어려운 학생들은 당연히 논술 6장을 가지고 수시에 지원한다. 꼭 기억하시고요. 일반고를 기준으로 뭐 학교들은 많단 말이야. 28개의 연과고도 있고요. 그 다음에 10개의 전사고도 있는데 그거 말고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일반고를 기준으로 내신 3.5를 넘어서는 친구들은 수능과 논술을 가지고 대학을 간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전략입니다. 자, 가고 싶은 대학과 갈 수 있는 대학의 괴리가 크다. 그런데 정시로는 힘들다. 하지만 최저 기준 이상은 내가 수능에서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면요. 그러면 또 우리는 논술에 지원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내가 만약에 논술에 지원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목표 대학을 설계하고 그 다음에 그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더라고. 그런데 논술을 가지고 대학을 선정할 때 어떤 방법을 가지고 해야 됩니까? 크게 3가지의 방법이 있는데요. 선생님이 A, B, C 3개로 나눠놨어요. 첫 번째,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죠. 목표 대학을 설정한 후에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형태입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가고 싶은 학교가 예를 들어서 연세대학교다. 자, 연세대학교에서 논술을 통해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이 학교가 필요로 하는 다른 조건들이 뭔지를 따져서
거기에 맞춰서 내 능력과 잠재력 그리고 실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입니다. 자, 연세대학교는요. 수능 최저가 없어? 그럼 수능은 필요 없네. 내신 성적도 보지 않아. 하지만 논제 자체가 국문제시문, 영문제시문, 그 다음에 표그래프 문제 등의 비언어 자료, 또 수리 논술이 출제가 됩니다. 그럼 그 네 가지 영역에서 내가 정확하게 득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지원을 할 수 있지만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연세대학교 논술을 통해서 합격하고 싶은 학생들 이 네 가지 요소를 뭐 해야 돼? 준비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목표부터 먼저 설정,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나의 능력치를 만들겠다. 이렇게 준비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강약점을 분석하는 겁니다. 자, 내가 긴 글을 잘 쓰는 장문형의 논제를 잘 다루는지 아니면 단문으로 들어가야 될 핵심만을 탁탁 집어넣었을 때 그걸 내가 글을 잘 쓰는지를 파악해야겠어. 또 수리를 잘하는지 아니면 표그래프의 해석을 잘하는지 등의 나의 강약점, 나의 강점, 약점, 위기, 기회 등의 스와트 분석을 통해서 나한테 유리한 학교를 설정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요. 가장 중요한 게 뭐야? 글을 아무리 잘 쓴다 하더라도 수능 최저를 확보하지 못하면 최종적으로 탈락하겠지. 그래서 수능 최저의 조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해당하는 학교들을 선정하는 방식,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어. 첫 번째, 목표부터 설정하고 내 몸을 거기 맞춘다. 자, 신발 사놓고 발을 거기 사이즈에 맞춘다. 뭐 이런 거야. 두 번째는 내 발에 가장 적합한 신발을 고른다. 이런 거고요. 또 마지막은 어떤 개념이냐면 수능 최저의 달성 여부, 내 발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가지고 내 목표 대학을 설정하는 방식.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인데요. 셋 다 좋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첫 번째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대학에 합격한다라는 것은 앞으로의 삶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래서 목표 대학을 먼저 설정하고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첫 번째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논술로 대학을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논술 시험을 준비하기 전에 점검 사항들을 꼭 지켜주길 바라고요. 구체적으로 나의 능력치는 각각의 논술 유형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인문논술은 수리가 출제되는 인문논술과 수리가 출제되지 않는 인문논술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 게 좋아. 자, 그럼 수리의 적응도 또 문제를 풀 수 있는지의 영역들을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자, 수리 문제가 출제되는 인문논술에서 인문수리 문제가 출제되는 대학들의 수리 문제의 특징을 선생님이 짧게 정리를 해줄 테니까 내가 어떤 대학을 응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를 여러분 스스로는 잘 알고 있어. 그걸 꼭 한번 먼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연세대학교는요. 전 학과에서 수리 문제가 출제되고요. 수리 문제 자체를 풀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제시문과의 관련성 속에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평가하는 형태, 비판하는 형태의 글을 요구하는, 그래서 난이도가 가장 어려운 시험 중에 하나야. 수학 자체의 어려움은 크지 않은데 수리 문제를 풀고 답을 나온 그 값이 다른 제시문과의 연관성 속에서 평가하거나 설명하는 마지막 요구사항을 글로 정리해야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준비가 많이 필요하고요.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은 올해 신규로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논술 시험에 적응하기 위해 이런 건 꼭 필요해 라고 해서 17강을 다 완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촬영을 다 해놨는데 이번 주에 아마 업로드를 할 겁니다. 연대와 고대를 준비한 학생들은 꼭 준비를 하고 가시기 바라고요. 한양대 상경은 어떤 거냐면 그냥 수학 문제야. 수능 시험에 4점짜리 문제하고 유사하다. 가장 수학과 밀접한, 그래서 수학 문제만 풀면 되는 형태가 한양대 상경계열. 중앙대 상경은요, 확통 문제가 주로 많이 출제가 되고요. 수완2에서 나오는데 여기는
연세대와는 달리 제시문 간의 상관관계 속에서 제시문의 비판이나 또는 설명을 요구하지 않는 그냥 수학 단독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경희대는 사회, 상경, 정보, 한의에서 경제수리 정도가 나오는데 수학적 입장에서 난이도는 크지 않습니다. 건국대학교는 수능 4점짜리 문제하고 유사하고요. 숭실대도 수능 4점짜리 문제하고 유사하다. 다만 여기는 수학 문제에 대해서 단독형으로 정리가 된다. 자, 다시 말해서 재심과 관련성은 파악할 필요가 없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확인해 봐야 되는 내용은요. 영어 제시문의 해석 능력입니다. 자, 영어 제시문이 출제되는 학교는 세 학교만 기억하면 되는데요. 연대, 이대, 외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도표 그래프의 해석 능력이에요. 자, 도표 그래프가 출제되는 학교는요. 연세대학교,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 특별히 이 두 학교는 언어 자료 외에, 텍스트 외에 비언어 자료에 해당하는 도표나 그래프의 출제가 빈번하고요. 이 능력이 굉장히 주요하게 요구되는 대학입니다. 자, 나머지 대학들도요. 이 도표 그래프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도표 그래프도 역시 그 안에 정보를 담고 있는데 모든 정보는 텍스트인 글이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고요. 이러한 정보 해석 능력이 오늘날 공부를 하고 사회생활하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대학 교수님들은 도표 그래프 등의 비언어 자료에서 나온 정보를 어떻게 언어화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자, 연대, 성대뿐만 아니라 건대, 동국대, 한양대 등 다양한 대학에서 도표 그래프 등의 비언어 자료 해석 능력을 묻는 시험 문제를 출제한다. 자, 따라서 수리가 되는지, 영어의 해석 능력이 되는지, 표그래프 등의 비언어 자료, 텍스트 외에 비언어 자료에 대한 해석 능력이 있는지 등의 나의 능력치를 한번 확인해 보고 내가 어떤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더 적합하겠구나라는 것을 꼭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논술 지원 전에 점검사항 중에 분량 조절 능력이 있어요. 자, 단문이 주로 출제되는 대학은 단국대예요. 200자 이내로 정리해야 되니까 쓸데없는 게 들어가면 그냥 글자 분량을 도과하게 되니까 이건 탈락이지. 자, 분량이 정해져 있는데 넘친다라고 하면 이거는 내년에 다시 만나자. 탈락, 불합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짧은 글을 잘 쓰는 건 키워드, 핵심어 위주로 정리가 잘 되는가, 내 글에서 그런 능력치를 발휘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거야. 요거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중문이라 하면 보통 600자 정도 전후의 글입니다. 자, 연대, 고대 다 중문 형태의 글이 많이 나오고요. 장문이 나오는 데는 어디냐면 한양대라든가 또는 홍익대 같은 데서는 800자 이상, 한 1400자까지의 장문의 글을 요구합니다. 자, 이거는 구성 요소들을 잘 조절하고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한 말을 또 하면서 중복 반복하지 않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인문 논술의 입장에서 보면 압축하고 재구성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자, 요 능력치에 따라서 내가 단문에 강한지 중문에 강한지 장문에 강한지를 판단해서 글을 요구하는 분량이 있을 때 그 분량을 조절할 수 있는 역량, 능력이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수능 전 논술의 숙련도도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자, 그거에 대해서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신 성적 가지고 걱정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이거 크게 신경 안 써도 돼. 실질 반영 비율 자체가 높지 않고요. 또 이 논술에서는 논술 자체만 잘한다라고 하면 다 극복될 수 있는 형태다. 다만 논술 100인 학교들은 내신 성적 자체를 보지 않는다. 연대, 고대, 성대, 경희대, 건국대 등이고요. 논술 플러스 알파가 요구되는 학교들을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꼭 한번 체크해서 보시고 내 조건이 이 학교가 요구하는 조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능과 관련해서도요. 수능은 표준점수 100분위 등급 이런 게 있죠. 논술도 역시 내신과 수능의 영향력으로부터 100% 벗어나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따라서 목표 대학과 학과를 정확하고 나한테 유리하도록 잘 결정하는 것이
논술 공부 시작의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지금 노벨하고 걱정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걱정할 필요 없이 기본부 강의부터 선생님이 파이널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사항을 조금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요. 일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정이라는 것이 수능 전에 시험을 보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나의 준비의 포인트와 시기와 강약점이 달라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수능 전에 보는 학교들을 너무 많이 시험 보면 수능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수능 전 세 학교를 본다. 3일은 시험 보러 가야 되고요. 3일 빠지지 수능 공부 못해. 3개년치의 기출문제는 분석하고 다니까 또 3일이니까 9개. 세 학교 3일씩이면 9일이죠. 그럼 12일입니다. 12일 동안 논술을 했으니까 이틀은 자체 휴강 때려서 14일을 수능 공부 안 한다라고 생각해봐. 수능을 잘 볼 수 없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전략은요. 수능 전에는 아예 논술 시험을 안 보던가 하나 정도 보고요. 수능 이후로 6개나 한 5개 정도의 학교를 지원해놓고 수능 시험의 결과를 가지고 요걸 가지고 응시 여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일자들을 보시고요. 겹치지 않게 확인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최저 기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고대, 서강대, 성대, 한양대, 이대의 최저 기준은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이 파일은 선생님이 자료로 다시 올려드릴 겁니다. 궁금한 학생들은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고대는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 4개 합 5죠. 굉장히 강한 최저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능 못하면 오지 마 이런 거고요. 연대는 오히려 최저 기준이 없기 때문에 논술만 잘하면 와 이런 형태입니다. 자, 여러분들 최저 기준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중앙대가 3개 합 6이죠. 각각의 기본적으로 러프하게 생각하면 과목당 수능 과목당 2등급 이내로 들어오는 학생들이 지원해라고 요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학과별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외대 같은 경우는 LD, LT 학과와 나머지 학과들의 최저 기준이 다르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홍대, 숙대, 숭실대, 세종대, 서울여대 선생님이 최저 기준과 주요한 탐구의 반영 과목수 같은 것들을 비고란에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 요 자료 꼭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양대 인터칼리지는 수능 최저 조건이 있는데 연대, 한양대, 시립대, 과기대, 단국대, 아주대, 인하대는 수능 최저가 없어요. 하지만 한양대 인터칼리지는 수능 최저 조건이 있다라는 거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논술에서 중요한 논점 중에 하나가 어떤 형태의 논술 시험 유형이 그 대학의 출제 논제에 포함되어 있는가를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수학을 너무 못한다라고 하면 수리가 출제되는 대학의 인문 논술은 지원하면 안 되겠지. 자, 그래서 내가 수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꼭 먼저 점검을 하시는데요. 건대 사회계열, 경희대 사회계열, 경희대는 사회계열뿐만 아니라 정보, 그 다음에 상경, 그 다음에 한의에는 수리 문제가 출제되고요. 숭실대 상경계열, 그 다음에 이대 인문2, 요게 이제 사회과학 계열이고요. 중앙대 경영경제, 한양대 상경 등의 대학들은, 요 대학들은 수리가 출제된다. 그래서 이 대학이 출제하는 수리 문제의 난도와 유형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가 이거 할 수 있다. 그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게 좋고요. 아니다. 그러면 요 수리가 출제되는 대학은 패스, 나머지 대학을 보겠다. 표그래프가 출제되는 대학, 지금 선생님이 정리를 해놨죠. 특히 표그래프가 당락을 크게 좌우하는 학교가 성균관대, 그 다음에 건국대, 그 다음에 외대는 사회계열의 마지막 3번 문제가 표그래프로 출제됩니다. 그래서 이 대학들의 표그래프의 난이도와 구체적인 요구사항도 꼭 점검을 해서 내가 지원하겠다라는 대학은 그 대학이 출제하는 논술 문제를 100% 완벽하게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시험은 붙으려고 가는 거야.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언어 논술만 출제되는 대학,
그 다음에 이 수리, 영어 지심은 언어까지 모든 논술의 종합 선물 세트가 바로 연세대학교다. 그래서 연세대학교는 수능도 안 보는 거야. 이 문제를 다 풀 수 있으면 그러면 그 학생은 뽑아도 돼 라고 할 만큼 문제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연세대학교를 지원한다라는 것은 수능을 봐도 뭐 잘 볼 수 있는 학생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논술이 새로 신설된 고려대학교 고대의 논술 전형의 방법, 전형 방법은 논술 100%고요. 계열별로, 학과별로 최저 기준의 차이가 있다. 자, 논술 전형 전체 고대는 361명이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런 그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주요 대학교 논술 인원들이 살짝쿵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논술로 대학 갈 수 있는 기회가 전반적으로 좀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실질 경쟁률과 관련해서는 2부에 우리 신재호 쌤하고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원 경쟁률과 실질 경쟁률은 차이가 크다. 2부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선생님이 지금 막대 그래프를 그려놨죠. 차이가 크죠, 그죠? 실제로 지원 경쟁률은 70.3%인데 최저를 통과한 학생들은 11.8%밖에 되지 않는다. 이 격차가 굉장히 크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논술로 합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실질 경쟁률과 지원 경쟁률은 각 대학에서 이만큼 차이가 나는데 살짝 선생님이 조금 더 상세하게 얘기를 드리면 준비한 학생은 이 실질 경쟁률의 절반이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끝까지 푼 학생은 그 지원자의 실질 경쟁률의 절반의 절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공부한다면 합격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라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이 인문논술 사용설명서는 여러분한테 이 파일로 띄워드릴 거고요. 인문논술과 관련해서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조금 빠르게 정리를 해왔는데요. 논술은 내가 행복해지기 위한 목표 중에 하나를 실현하는 도구로서 쓰일 때 가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은 그냥 대충 보러 가는 게 아니야. 붙으려고 가는 거야. 그러면 시험에 붙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나 자체를 잘 알고 각 대학이 출제하는 논술의 유형들을 정확히 분석한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또 노력하면 그 요구사항을 적절하게 글로써 표현할 수 있는 대학, 이걸 선정하고요. 선정을 했다라고 하면 시험은 붙으러 가는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자, 각 대학의 논술은 유형들은 상당한 차이들이 조금씩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술은 크게는 5가지의 유형으로 정리가 됩니다. 요약, 비교, 설명, 분류, 평가 이렇게 분류가 되고요. 그 다음에 통계 분석과 수리 논술과 영어지 시문의 출제 여부가 변수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내가 이 5가지 기본 유형을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게 바로 인문논술, 논술 기본 강의고요. 그 다음에 수리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인문과 수리의 환상 콜라보 업로드되어 있는 강의 영상을 좀 보시고 연고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번 주부터 바로 연고대 반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논술은 붙으려고 가는 거고 내 목표를 달성하는 주요한 수단일 때 가치가 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인문논술과 관련된 설명의 내용들을 정리해 드렸는데요. 패드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앉아서 하니까 쌤이 이게 원래 수업하던 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게 좀 진중한 모드로 갔는데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있으면 학습 Q&A에 올려주시고요. 그러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강생 여러분과 학부모님들 모두를 응원합니다. 대성마이맥 인문논술 강사 박성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